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또 11월달 첫째 주 새로운 시작을 좀 힘차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오늘도 뉴스 및 특징 뉴스 및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종목들 잘 분석해서 가지고 왔으니까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 충격에도 기술주 중심의 큰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반등이 나왔죠. 다우 같은 경우에도 0.7%, S&P 500도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아주 좋게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매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뉴욕 증시는 지금 상방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고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당연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결국 점진적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기적 추세가 무너졌고, 그렇죠? 단기 추세가 아예 무너졌고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가 수급을 통해서 지수상의 추세선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상하는 테마에 대한 순환이 빨라질 것이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방향에 대한 집중을 먼저 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물론 바로바로 급등이 나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 더디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추천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렇죠? 이번 주도 좀 더 빠르게 상승 가능한 종목들 분석을 해서 가져왔으니까 아카데미 분들 비롯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개별 대응 잘 하시면서 11월달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첫 거래일은 굉장히 좀 지수 자체적으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종목들이야 탄력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도 좀 힘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좀 많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특징 뉴스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바이오는 지금 해외 출장 중, 우리 경쟁력은 바로 이것 바이오 유럽입니다. 사실 계속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연말까지는 계속 봐야 된다. 제가 종목을 분석하다가 기업 분석을 하다가 방향 설정을 할 때 만약에 그 이슈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추천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개별 호재성 이슈로 인해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재료 자체가, 업 자체가 제약바이오여서 강한 수급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냥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성 대표가 어떠한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 설명 없이도 매매 가능한 부분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연말까지는 그냥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원래는 제가 작년 말에 생방송 하면서 2024년 연초에 좀 크게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중순부터 수급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19 관련해서 단기적 변동폭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이슈가 진행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이슈 없이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왕고래 시추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첫 시추 위치 확정. 자, 대왕고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남들이 매수하지 않는 시점과 남들이 예측하기 조금 더 먼저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쏠림 현상을 인지하고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는 알고 미리 파악하고 매매를 하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계속해서 이슈화가 이미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매매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놓치는 종목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다만 안정적인 계좌 운영이 가능한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관련주는 일단은 건들지 않을 예정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개별적으로 매매하실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나와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잘 건들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최근에 제가
그 재건 관련주 추천해서 지난주에 현대 에버다임으로 20% 넘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실시간 브리핑까지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일정이 나와 있는 것들은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선반영돼서 상승이 나온다? 욕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 에버다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졌습니다. 자, 물론 해리스가 사전투표에서 앞섰다라는 소식과 함께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겠죠. 누가 되던 간에 그렇죠? 재료 소멸로 판단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더라도 차익 실현 매물 나왔을 겁니다. 항상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정주는 매번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이번 주면은 끝나는데 사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는 그 이후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매가 끝났습니다. 뭐 해리스가 앞선다고 해서 지난주 우리바이오 다시 한번 낙태 관련주들, 대마 관련주들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제 기준에서는 단발성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미 이슈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 추세가 무너졌다가 어떠한 결과론적인 뉴스로 인해서 단기적 변동폭을 키운다? 그 상승폭을 유지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 관련주 직접적으로 엮여 있고 이미 시장에 모든 인지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냥 뉴스만 체크하시고 방향 설정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4조 체코 원전 본계약 다시 파란불. 지난주에 악재가 나왔었죠. 그렇죠? 체코 당국이 한국 수자령과 입찰 경쟁을 벌인 경제사들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계약은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뭐 제동이 걸리는 듯한 그런 체코 원전 수출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오늘 당연히 그죠? 오전에 또 추가적인 수급 반등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가지고 또 원전주를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DTNC 원전 기술 분석하는 그 업체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TNC 정도만 참고하시고 직접적으로 원전에 엮여 있는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우리기술 등등 보성파워텍 등등등은 추가 수급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얀마 반군이 군부 돈줄의 히토류 중심지를 장악했다. 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히토류죠. 그죠? 제가 최근에 티플렉스를 추천을 드렸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약조정 받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미중 무역 분쟁, 히토류 관련주들은 제 기준에서는 대선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도 계속해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대외적인 이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 티플렉스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변동성 키우는지 체크하시고 실시간 브리핑 안내는 제가 텔레그램방 통해서 해드릴 테니까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애플이 위성통신 기업에 2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애플이 위성통신 기업에 2조 원을 투자하고 이미지 편집 앱 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등 자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사실 항공우주 관련주들 그렇죠? 최근에 이슈화가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을 보여주었었는데 관심을 조금씩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 한 종목 언급을 드리고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 정도만 오늘 이슈 체크하시면서 종목 분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300분 넘게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의 4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관련주입니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항공우주 이노스페이스. 자,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규 상장된 종목이죠. 그죠? 7월 달에 상장 이후에 신규 상장주 이래서 매매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불나방처럼 달려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정신 차리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런데 매매하는 시점이 아닙니다. 도박하는 겁니다. 도박. 차익 시장 매물 나오고 언제 매매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지지가 잡히고 저점이 상승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량이 실려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체크를 하는 겁니다. 아, 접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슈 체크를 하는 것이고 항공 우주 관련주입니다. 저 최근에도 거래량 잘 실려주면서 상방으로 틀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현구간에서 약조정 나오면서 횡보하는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신규 접근 또한 가능한 이슈이자 자리이다. 이제서야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노스페이스 한 종목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로지시스입니다. 자, 사실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제가 KCT 추천드리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당일 변동성을 키웠던 테마인 디지털 화폐 테마에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아니지만 전고점 부근 노려보시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3,000원 부근 노려보시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좋죠. 그죠? 금요일에도 추가 수급 들어오면서 방향 설정은 어느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지시스까지 디지털 화폐 후발주자로 한 종목 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시스. 스몰캡입니다. 굉장히 시가총액 낮습니다. 오래 보유할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단기적 변동성을 목표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한 종목만 다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젠텍입니다. 자, 수젠텍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갭을 매꾸로 추가적인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실려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때 8월달 이 급상승할 당시에 이슈는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강할 때였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추천을 드리냐? 마이크로플라자 폐렴 관련된 이슈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매집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래량 한 번만 더 실려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만 오늘 보시면서 일단 이번 주 시장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왔고 제가 관련된 내용은 정리해서 소통방,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세 종목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4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잘 쉬었고, 그죠? 방향 설정 제대로 해보면서 이번 주도 한번 큰 수익 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